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삼 의원님. 네, 유영삼입니다. 이 조례 개정 때문에 그 민원 발생 사례를 이렇게 적어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지금 신대동, 네, 오동면, 동고리, 도립동 같은 데. 도립동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건가요? 예. 대표적인 뭐 지금 신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지금 그 마을 옆에 옛날에 지금 보면 그 저기 그 유치원이 있습니다. 네. 그 뒤에 또 들으려고 지금 또 그러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조례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거를 지금 함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지금 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그 저희가 그 과장님 가져오신 자료 보니까 사시군 도로폭 확보 기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그런 자료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미리 이렇게 확보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건 지금 경기도하고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여부를 조사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이게 이 조례가 뭐 의원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무지하게 강화되는 조례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을 지금 안 하고 거의 뭐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지금 이제 그 개발 압력에 밀려서 지금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강구책을 쓴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개발이 지금 평택시가 개발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전국에서 이 평택이라는 곳을 네. 많이 바라보고 이슈가 예. 되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95년 3개 시군 통합 당시 때는 어땠나요? 그 당시에는 뭐 이제 뭐 2008년도 그 미국발 금융위기 와서 사실은 실적으로 이제 그래서 민간 개발도 사실 사업까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제 와서 이제 뭐 경기가 이제 좀 활성화되고 또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삼성이나 LG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그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지금 하고 개발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5년도 3개 시군 통합 시절에 뭐 늘 다른 뭐 정치인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을 아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늘 뭐 용인이나 천안, 네. 평택 이런 비교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비슷했던 지역이 지금은 거의 평택시와 그 타 도시와는 지금 더블의 인구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100만, 다른 곳 80만.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의원님 말씀처럼 화성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같은 전철을 겪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도 중요하고 이게 보면은 개발업자가 뭐 개발을 하고 떠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개발업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문맥을 보면은 개발업자로 사업성만을 중시해. 물론 그런 부분 뭐 사업가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도 한다고 봅니다. 근데 뉘앙스가 개발업자는 무슨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왜일까요? 제가? 의원님 이제 뭐 그렇게 때문에 죄송한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하는 사업이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이제 외지인들이 와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해놓고 나면은 피해가 보는 게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분들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니, 전부 외집 분들인가요? 전부가 아니라 거의 지금 들어있는 게 외집 분들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확보 기준 여부에 대한 사항을 보고요.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김포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 아산시, 당진시를 예를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네.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도 아닌 경기도, 충청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어떤 의도로 이걸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걸 조례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 위한 거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건가요? 아니면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몇 개 적어오신 건가요? 문제까지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타시군을 한 거는요. 네. 이게 지금 특히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확인해 봤는데 조례가 돼 있는지 뭐 이렇게 확인한 거고 여기 있는 거는 다 우리 인근시입니다. 인접한 시군. 보시면 안성, 용인, 오산 다 인접 시군입니다. 김포는 여기 이제 있어서 이런 조례를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인접시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이제 인접시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예시를 한다. 확보하실 때 예, 우리는 지금 경기도 평택 경기도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네. 그런 지원도 받고 있고요. 네. 그럼 모든 게 경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1은 인근, 예, 2는 뭐 경기도에서 좀 평택 가까운 지역, 그리고 또 하나는 멀어도 이것이 돼 있는 곳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 그게 아니라요.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적용하는 데가 강주하고 김포하고 우리 10분이 없습니다. 네네. 상계 10분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인접 시군을 좀 우리 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유사한 것이니까 같이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조례가 하여튼 예. 평택시가 지금 선두적인 역할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나 인근 시도를 봤을 때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도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종전조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전조례도 그때 경기도에서 저희 10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했었냐면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실제 보니까 그때 조례 제정을 했을 때도 뭐 설계사무소나 이 관련 업체 계신 분들은 거의 할 데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보니까 마을의 주변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일어나서 조례 강화에 대한 그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또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 이거를 개정을 하게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 또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사실 요게 신대동하고 뭐 상계 지역만 했지만 요 고덕 장등리라든지 등등 저 원정리라든지 엄청 지금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현재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민원도 이제 최대한 이제 견딜 만큼은 견뎌서 봤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개선하려고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죠. 지금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차가 지금 교행을 못 하나요? 하는데요. 네. 불편하죠. 불편하고요? 매우 불편하죠. 차가 서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교행은 뭐 한 대 섰다가 뭐 가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되고 불편하죠.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A와 B, 가하는 자와 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마 저는 이 계통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전화 받고 알았어요. 땅 사놓으신 분들, 물론 거기에는 뭐 설계하시는 분도 있고 뭐 건축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용 잘 모르고 있는데 정말 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평택시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달릴 때 박차를 가하라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95년도 같은 다시 그런 일이 발생돼서 이것저것 다 막고 나면은 난개발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난개발이 무슨 뜻입니까? 난개발이. 난개발은요 계획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게 난개발입니다. 난개발이 나쁜 겁니까? 나쁘죠. 많은 비용을 이제 초래하게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나쁘죠. 그러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시 외에는 다 난개발입니까 이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개발을 해야죠. 그러면 계획 도시입니까?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계획 도시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난개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 이제 뭐 문제가 좀 되니까 본 의원도 이제 또 지역구 이제 이번에 이제 대선 기간에 이제 장등리를 갖다가 좀 놀랐어요. 예. 그 전에 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한 40% 조금 넘었던 동네가 뭐 지금 한 뭐 160%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왜 그 안에 뭐 4층 건물 이제 뭐 다세대 주택들 이제 그런 게 많이 들어와서 이제 동네가 어떻게 됐죠?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외되는 그 인간관계들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예전에는 다 동네 분들이기 때문에 차가 있어도 한번 서서 누가 비켜주고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정도로 그런 면 단위들은 기반 시설을 못한 거야 우리가.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왜 도로 기준점에 갖고 다 뒤로 좀 미는데 건물은 밀지만 나중에 준공해 나서는 밀었던 거는 앞에다가 막 담도 싸고 하다 보니까 미는 개념 저희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뭐 도로에 뭐야 그게 도로대장이에요 뭐야. 네. 이제 우리가 그 의원님 말씀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건축법상에 이제 4m 도로라는 건 3m 도로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적상의 도로가 이제 3m가 안 나오면은 건축법상에 이제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을 후퇴하도록 해서 4m를 만드는 규정이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 막 담들 치고 거기는 내 땅이라는 사유지기 아,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네. 그런 걸 뭐 도로 지정고시를 해던 예, 아, 그건 됩니다. 하다못해 뭐 이게 뭐야 그 도로대장이 뭐야 예, 도로대장 아니, 굉장히 아예 건축허가 나갈 때 후퇴해서 그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 근데 우리가 면적에서. 그런 것 자체도 잘 안 해놨어요. 그건 그분에 대한 시점 건요. 이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건축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조치할 지금 자연불악들 중에서도 우리가 다 이제 뭐 예전에 새마을사업 패고 다시 이제 포장을 했을 때 예. 지금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사유지가 원소유주가 팔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소유주는 알아요. 예. 동의했다는 걸 내 땅에 앞에서 예. 포장해서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쓰다라고 했지만 그게 자식들한테 넘어가고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는 나중에 사고 보니까 길에 대게 들어가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예. 그건 행정에서 그렇게 도로 포장했었으면은 도로 지정 고시를 하든지 뭔가를 해놨으면은 그거는 도로로서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게 몇 달이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옛날에 이제 관수상 도로로 가지고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이제 그 관수상 도로로 해서 이제 현황도로라고 지금 얘기를 통상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보다 우선적으로 그거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그 도로대항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있던 게 지금 이제 문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토지를 사가지고 왔을 때 보니까는 자가 들어가니까는 뭐 토지가 옛날보다는 뭐 지가가 많이 상승되고 보다 보니까 다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거를 이제 결국 이제 민법상으로 이제 따져야 할 그런 부분이 또 대두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약간 일단은 건축법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다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일단 그런 부분은 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자연불악 같은데 도로 현황 도로로 있던 거는 도로 지정 고시를 네. 해놔야만이 이런 문제가 덜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지금 굉장히 급해서 뭐 민원도 있고 뭐 준비는 오랫동안 하셨다고 보는데 급할수록 쉬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급하다.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뭐 근데 예고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입법 예고하면은 그게 예고가 아니고 통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설계사무소랑 간담회하면서 벌써 연초부터 이런 거를 이제 예고를 좀 하긴 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뭐 특별히 알리지 못했지만 관계 업종의 종사자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설계하시면서 정말 우리 행정청이랑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간담회를 2번 하면서 얘기를 좀 줄곧 해왔었습니다. 근데 설계사무소 분들도 이제 막상 입법 예고되니까 이견도 내고 하셨지만 그분들도 이제 어떤 도의적 측면이나 어떤 이런 거 발생되는 걸 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구두를 하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지긴 찍힌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그때부터 절차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제 근데 다만 그런 걸 보냈을 때 본인도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예고를 하면서 그러면은 뭐 텀이 뭐 기본적으로 일주일이 됐던 10일이 됐던 그런 기간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고해놓고 다음 날부터야. 그리고 되게 오래됐습니다. 아니 이제 약간 뭐 서류상에는 지금 예. 해놓고 그리고 일반 공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문도 오타 나무는 하다못해 빨간 줄거 도장 찍어갖고 해요. 근데 그냥 찍찍 긋고 거기다 밑에다가 한다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자연불악에도 이제 생기지만 또한 또 한편으로는 원주민들이 또 저기 하는 게 지금 면 단위의 이제 자연불악에는 어르신들만 사셔요. 땅 하나 갖고 땅도 보면은 200평 넘은 땅 집이 대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거기다가 집만 짓고 그냥 사느냐? 그게 뭐야 그 노령연금인가? 뭐 네. 20만 원 갖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있는 땅에서 뭔가가 수익이 창출을 해야 돼. 그렇다고 근생을 져서 1층에다가 상가를 해야 되는데 자연분학에서는 상가가 분양이 아니 거기가 임대도 안 나가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질 수 있는 뭐 근생 한 4층을 져서 어쨌든 뭐 3, 4층에는 본인이 사시고 이제 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1층 같은 경우에 근생이니까 뭐 상가 조금 저기 하고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 꾸며서 이제 임대를 놔서 그렇게 사시는 수밖에 없거든, 현실은. 근데 이제 이게 되면 그것까지 못한다. 아니, 못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저기죠. 3m 예. 기준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그 4m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지금 못하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완화한 저 20조 3항에 이제 3호에 있는 거는 단독 주택하고 이제 일종 근생만 현황도로로 이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다음에 할 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검토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아니 저도 뭐 자연분에게 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 임대만 본인이 안 살고 그런 목적 또 아니면 분양하는 거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를 또 이렇게 구분짓기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사실은 예, 그분에 대한 거는 저 의원님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처까지 지금 생각 못했다는 거 조정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일단은 이제 예외 규정 시절에서 거기에 이제 그 단서를 이제 위원들하고 성인 협의를 드려서 단서 정을 하는 방법을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돼요. 예, 예. 그게 어르신들이 지금 자연분하게 젊은 사람들은 안 살고 어르신들만 사는데 거기서 뭐가 남냐? 그렇다고 그 땅 팔고 뭐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그거 뭐 이자 받아서 살 수가 없는 거고. 그건 지금 단독에서 이제 거기가 실제 단독에서도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이 이제 단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허용 범위를 지금 그 다가구까지만 하시면 건축법상에 되어 있는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계단을 안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단독주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임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계단을 밖으로 빼야 뭐 별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예외 시설에서 그거를 단서를 좀 넣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럴 하겠습니다.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의원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사유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그거를 길로 쓰면서는 당연히 이제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 동의를 지금 해주겠냐 이거지. 예? 아니 막말로 해갖고 뒤쪽에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앞에서도 자기가 필요로 해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뒤쪽에서 그 앞에 있는 분들한테 동의를 내달라 그러면은 아 이거 뭐 부평당 100만 원짜리인데 이거 1000만 원 좀 사가라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도로가 사실은 이제 물론 참 그것 때문에 문제는 계속적으로 다툼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사건을 가지고 행정청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못 되니까는 참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뭐 소송 아닌 소송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그걸 사라. 또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용자가. 근데 또 사실 뭐 이제 그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이 아니라 뭐 더 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민법에 관련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거는 이제 뭐 등간에 계속적으로 그거는 뭐 돼도 될 수 있는 현실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요. 그래서 지금 현황으로는 이제 그 동의서 받는다는 것은
지금 지가가 저기 해고 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주변 간에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뭐 하는 사람이 외지 사람들이 많이 또 투기 목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들이 안 좋아. 그런 상태에서 무슨 동의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할 방법은 현황 도로라고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도로 지정 고시를 하고 도로 관리 대장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이런 다툼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나도 그거는 쓰고 너도 쓰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아까는 저 의원님 이제 그게 지금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는 오래된 거 도로에 대한 게 지금 잠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조성이 돼가지고 이제 마을 일반 추락이 이제 있으니까는 대부분 뭐 지적상 도로가 아니라 마을 이제 도로 너도 나도 쓰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실적으로 지금 현실에 와서는 그 당시에는 도로대장을 만드는 상이라 새마을 사업을 했으니까 그냥 관선을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아까 말대로 지가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 건데 저희들이 도로대장을 만들려면 사실 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동의를 받아서 도로대장을 만들도록 돼 있지 그냥 만들 수는 근데 아니에요. 동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의 목적 남들이 다 통행 예전부터 해왔던 거는 예외 조항으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니죠, 동의. 아니 이제 법에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지대심이 많습니다. 그 이게 현재 관성 도로를 정말 현황 도로 인정해서 건축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한 그 지대심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뭐 안 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다툼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그 명확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충 설명 도시계까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45조 1항 2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경우는 도로대장을 등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조례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건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축 조례에는 법 45조 제1항 2호에 따라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란 하면서 거기에 이제 각호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처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장기 과제를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으로 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외 조항으로 이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돼야지 이제 안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예, 해야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예. 지금 현재 개발 행위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아예 도로 대장을 만들게끔 다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도로 대장이 됩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거는요. 근데 또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도로 대장까지 다 승인돼서 다 들어왔어. 그래서 개발 행위가 끝났어. 그럼 담당 실무진들이 남겨서 그걸 이제 지적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해줘. 예? 안 해줘. 지적정리요? 예. 개발행위 할 때는 지금 이거는 이제 당연히 도로로 직접하게 정리가 되죠. 아니 그 정리가 돼서 토지 대장에 도로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뭐 되면 이건 그게 안 된 게 있어요 또. 그거는 그게 이제 직원들이 실수해. 그게 비일비재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또 하나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가서 또 찾아야 돼. 서류 찾아가지고서 이거 도로대장에서 난 거다. 지금 그래 그때 가서 해줘. 제에서 말씀드린 그때 개발행위 거꾸로 허가를 그렇게 받은 게 되지. 지금 안 된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건 그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최중환 의원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는 참 이게 이제 직원들의 이제 넌센스인데 지금 현황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개발행위에 따라서 인허가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비록 사도래도 공공재를 투입해서 도로 포장한 거는 현황도로를 인정해서 해주잖아요. 승인해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거기도 새마을 도로라서 공공재를 투입을 해서 도로 포장을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저 안중 출장소도 그 직원이 무슨 면 틀리잖아요. 어느 면 담당 직원은 그냥 공동재를 인정해서 아무 문제 없이 허가 사인을 하고 어느 모르는 직원은 거기 사도니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최중환 의원님이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니까 그때 가서 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 그거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분에 대한 거는 뭐 다시 한 말씀드려서 약간 그런 게 때는 자체는 좀 죄송하고요. 그게요. 그냥 단순히 뭐 직원들이 아니 제가 잘못 알았네 그러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그 짚는 민원인은 가슴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 거지 기본이 지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교육이나 뭘 통해서 한번 이제 분청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죄송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제가 쫓아가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직원은 실수야. 예.
그럼 어느 면 담당 직원은 뭐 아무 소리 않고 아니까 넘어가는 그 담당 직원은 아니라 사도니까는 당신 동의서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거는 전청에서 저기 그 종합적으로 그 기획서를 그 교육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선배님께서 이제 주장했던 게 이제 그 도로대장 옛날에 개발항이 들어갈 때는 사도니까는 해줘도 이제 도로대장으로 표기가 안 되고 그냥 사도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 들여서 도로 깔아놓은 거니까 당연히 지금 와서 동의서 받아오라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를 하잖아요, 지주들이. 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현행상.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뭐, 거죠. 예,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예, 그거는 뭐, 그,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가지고 건축법으로 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자,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든 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중장기적으로 뭐 도로대장이 편입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단 문제는 뭐냐. 공공재를 투입을 해서 도로 까는 것에 대해서 현황도로를 인정해서 토를 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거는 도로를 인정해줘서 동의서 없이 해줘야죠. 그거는. 근데 이게 원칙이 안 서요. 어느 출장소 누구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어느 출장소 누구는 된다고 그러고. 저희가 확인해봐서 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원칙을 딱 정해서 뭐 지침 내려주시면 예. 이런 문제 가지고서 지역 주민들이 혼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이제 우리가 이거는 필요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제 기반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기반 시설 다 해놨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면 되는 거고 또 어떤 그런 건축 행위가 들어왔을 때 그 기본 좁았던 데서 중심선을 갖고 좀 후퇴해 갖고 했어. 근데 그게 나중에 준공을 이후에는 다시 또 그걸 밀고 나와요. 그리고 심한 데는 거기다가 담까지 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사후 관리가 안 된 거거든요. 뭐 이거 그런 부분에 실태 대한 조사도 좀 거는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이거 도로대장 만드실 때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 거. 그건 불법이거든요. 예, 예. 약간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못하는 건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따른다면은 이제 제가 가서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조사를 시켜서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해관계들이 있잖아요. 전 특히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 호재인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호재를 다 못 맞췄어. 다 외지 사람들이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하려고 했는데 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다 지역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 이해는 못 시켜도 그냥 설득은 해야 돼요. 안 돼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박하게 저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건 입법 예고 오기 전에 서로가 공론화돼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다 입법 예고 다 되고 의회 온다고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진짜 6월달이나 7월달에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루 또 7월달에 또 있잖아요 저희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무슨 뭐 다른 뜻을 갖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는 차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 거지 뭐 다른 적은 아니죠. 저는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뭐 담당 저기 밖에 계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불안간에 그렇게 서류가 그렇게 나오냐고 그건 아니. 아 그거는 이를 저희가 뭐, 작년서부터 네? 했어요. 12월. 인지를 해서 아니 한 거지. 12월부터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급하게 서류 같은 걸 안 맨다고 봐요. 예? 당연히 아니라고 되겠지. 절차를 굉장히 길입니다 이게.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당연히 본인들이 다 예전부터 해와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이나 저희들도 보는 시각도 그렇게 안 봅니다. 아무리 아니래도. 예, 그거는 아니고요. 하여간 들은 어떻든 순기능적인 면을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숨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아니 순기능적 면을 많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논리를 아니야. 자꾸 만드시는 거거든요. 한 달 일찍 하고 한 달 늦게 했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면 그 전부터 일을 할 걸 안 하고 나서 지금 아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작년 12월부터 계속 했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저 관련 부서에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아마 뭐 보고 듣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오죽했으면은 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조례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다 뭐 점검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걸 하면서 부작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 저희들도 뭐 저도 뭐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의 그 교통권이 확보가 안 돼서 사실 쉽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짜증나고요. 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이게 보니까 최선의는 아닌 건 알고 아시죠? 최선이 아닌 제가 보기엔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례가. 그죠? 근데 저는 아마 다른 쪽으로 한번 그 반론을 한번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게 뭐 제 주제에 꼭 올 테는 건 아닙니다. 아닌 거고. 지금 지역에는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 시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나 이런 거 할 때는 참 많이 용이하죠.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이 농촌 지역은 아직까지도 도시 지역에 비해서 기반 시설이 전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면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개정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4m로 이제 도로폭을 넓히게 되면은 기존에 3m로 될 수 있었던 땅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땅값이 폭락이 될 것이고요. 그죠? 이제 뭐 개발행위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6m 도로에 접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땅은 이제 폭등을 하겠죠. 그죠? 물론 뭐 시장 정리에 올려서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뭐 틀린 말은 쓰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진짜 법이라는 게 뭐 더 이제 만들므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하게 된 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그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삶의질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지원 계신 분들하고 어떠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프라가 지금 좀 확보가 안 되니까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좀 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예외시도 시설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소한의 어떠한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닌 그 거기에 살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게. 자, 우리나라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내 땅에 부가가치 가치를 올려서 뭐 매각을 해든 내가 그 개발행위를 해서 그 이윤을 창출을 해서 삶에 영의롭게 살 수 있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메커니즘이고 원리죠. 그거 가지고 몰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나도 이윤을 해서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 땅이 맹지가 되고 내 땅이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재산권에 변동이 생기고 손해가 생깁니다. 그런 점은 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아니 뭐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땅이 모든 전체가 이제 공공복리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 하는 거는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처럼 물론 개인의 그 중에서 사실은 그런 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개발이 안 된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심하다고 봐야죠. 그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분들 자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서 농촌 지역 계신 분들은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2번 죽이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 당사자들한테는. 의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만 더 네. 질의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제 우리 투자 유치 설명한다고 평택시에서 뭐 20일 날인가 있더라고요. 우리 공장항 시장님께서는 이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평택에 이사 오셔라 땅 사라 투자라고 지금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 지금 뭐 평택이 발전을 한다. 우리 평택 지역 주민들 가지고 물론 뭐 개발한 것도 있지만 다 외지 자본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평택에는요. 그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난개발 그랬는데 일단 난개발도 맞습니다. 그럼 이제 평택시에서 기획도시 개발한 건 난개발한 거 없나요? 전 죄송합니다만은 평택시에서 기획도시 만드는 게 난개발이 더 많다고 보는데요. 뭐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개인적인 주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기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렇게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땅 가지고 내가 원룸 져서 임대를 놓던 데가 살던 그게 왜 난개발입니까?
아니 이제 의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뭐 계획적 개발을 한 대를 지금 낭개비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사실 계획적 개발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 지역이라든가 가선 건물 용도라든가 하는 거는 지금 지역이 있는 거고 계획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둬서 지금 짓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자, 그럼 국장님, 네. LH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 개발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다 풀어줍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LH도 이제 토사보여주기 뭐니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있을 때 LH에서 요구하는 걸 평택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외 반면에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 몇백 평, 몇천 평 가지고 개발하겠다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번에 그 신대리사 그 문제, 그 다음에 뭐 저 동굴이 문제, 이제 거기가 취락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취락 지역인데 건폐율이 60%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뭐 그 사업성이 사업성에서 있으니까. 많이가 네. 파먹고 들어가겠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파먹고 좀- 들어가는데 지금 파먹고 들어갈 때가 거의 다 파먹어서 거의 없잖아요 지금. 제가 보충 답변 네,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그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이제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난개발이나 이런 등등 일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공복리를 해치고 있어요. 사익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잠깐만요. 예.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그거 저 신대리하고 저 동고리에 그 허가 나간 거는 헌법 위반해서 나간 건가요? 아니죠. 그건 맞게 아니죠. 나갔죠. 적법하게 나갔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적법하게 개정하게 되는 나갔죠. 거죠. 그죠? 네. 적법하게 그거야 나갔죠. 적법하죠. 나갔죠. 나갔는데 이제 그래서 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자 그러면은 하는 거죠. 저 죄송합니다만 이제 침소대봉이라고 뭐 약간의 뭐 그런 민원 불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평택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거는 저 형평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권 네? 제약이라기보다 그게 왜 재산권 아니, 제약이 아니에요? 어떤 내 거냐면 땅의 값어치가 하루아침에 아니, 그 제약이라고 저도 그 동의 드린다고 그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누구 개개인 한 분 한 분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요. 당연히. 공공복리가 네. 공통된 이익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활형 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그 구도심권의 상업지역에 이제 무작위 들어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주차난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대란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뭐 예상돼도 불구하고 법률에 맞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아니, 이제 자, 그거는-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요. 또 하나. 지금 요 신대동 동고리 문제 가지고서 이렇게 좀 난리들을 치시는데, 제가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양경수 의원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거 부시장님 난리 안 쳤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 부시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아니, 저는 그냥 아니고요. 툭 까놓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저 국장을 비롯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거지 무슨 뭐 부시장님이 한다고 생각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죄송합니다 좀 없다고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 보완을 해서 또 뭐 예외 규정을 올린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이거 다 그런 거 검토해서 한 번에 끝나셔야지 무슨 조례를 찔끔찔끔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의회 와서 의원님들한테 이제 조례안을 상정을 했고 또 고견을 듣는 거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좀 생각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금 검토를 받고 의원님들 고견을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전에 충분히 뭐 우리 의원들하고 뭐 간담회를 했는데 다른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있어주실 텐데도 올려놓으시고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님 지금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게 다 100% 하고 서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틀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우리 저 실무부서의 고충을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옆에 듣는 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만큼은 좀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전체 공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규제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익 일부분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또 대다수분들이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받는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전문 관련 업체들 무슨 토목 설계 사무실이나 건축 설계 사무실 되겠죠. 그분들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 먹고 살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건 그분들의 업에 대해서 평택에 규제가 돼서 업대 다른 지역으로 떠나실 수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재산을 가지고 평택을 지키고 있는 우리 농민에게 몇 대째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재산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조례로다가 침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고민 없이 날벼락 맞는 건데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걸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뭐 국민 전체가 다 모든 게 다 100% 만족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법을 가지면서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왜 지금 실질적으로 와서 지금 뭐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이 집분들이 와서 그 사업을 보면서 이익을 보면서 가져가면서 실제 필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사실 하는 겁니다. 외집분 그러시는데 외집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아니, 우리 평택 시장님이 외집분들한테 투자하라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평택에 와서 땅 사서 개발하라고. 아니 투자라는 게 네? 공장에만 투자해야 투자입니까? 아니 위원님 네. 법에 있는 테두리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기존의 법대로 있는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 지금 와서 투자 좀 하려고 들어왔더니 이거 규제해서 막아버려서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지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막는다고 표현보다는 자기가 이익을 좀 덜 가지고 하겠죠. 하게 되면은 왜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안 한 그전에는 자기가 그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어서 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은 그럼 이익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막는 건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이제 실대에서 국장님 말씀드릴 리가 있으면 당연히 니들이 좀 이윤을 좀 덜 가져가고 6m 도로 확보해서 해라. 그 논리도 맞죠. 당연히 맞죠. 근데 돈 주고 땅만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땅을 사서 살 만한 곳이 개발할 곳에 근접성이 있고 그런 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급히하실 게 아니라 각 읍면동으로다가 의견을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각 읍면동으로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입법 예고했다. 일반 시민들이 입법 예고를 했는지 뭔지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행정 우선주의 행정부에서 그냥 처리해버렸으면 그만이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지금은. 아니 위원님. 저도 여기에 관련된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제 지역구도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모든 게 사회가 발달하다 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옛날 같으면은 거기다가 집 지면은 집 져서 잘 다녔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회 여건 변화, 사회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더 오므로 인해서 이런 잠깐 규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옛날은 법에 규제가 아니었죠. 어떻게든 됐으면 해주려고 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규제 아닌 규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법이라는 게 특별법도 있고 완화법도 있지만은 대부분 법이라는 게 다 이제 규제를 하는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그 사람들이 누구는 그 법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만 수혜를 받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다만 이 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생활의 어떤 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책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사실은 안 할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 대두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물론 저희 의회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부결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저는 충분히 더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시민들 특히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그 침해가 오는 건데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이 내 땅이 나도 언젠가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내 땅을 개발해서 노후를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요.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래서 그 꼴랑 그거 죄송합니다만은 그 103 그 가구 그 연립주택 때문에 난리가 나요. 소사벌 지구 앞에 가보십시오. 저도 주차장에 올라가서 어저께 2시간 동안 12,000원 주고 내려갔는데 주차장이 꽉 찼어요. 차 댈 데가 없어요. 상업 쪽에. 차 댈 데도 없고 양쪽에 도로변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거는 네? 저희들이 이제 주차 저도 이제 뭐 수화쪽 가서 보면 이제 사실 주차 질서가 지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LH 애들한테 그렇게 그 쪽에서 원인부터 찾으면 LH부터가 잘못인데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둔 평택시도 일반의 책임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LH에서는 그렇게 낭래버리는 건 내버려도 괜찮게 두고 시민들이 이거 좀 먹고 살라고 원룸 좀 짓고 다세대 갖고 좀 짓겠다는데 그거 의원님, 가지고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소사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도 경험 못 해본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경험을 못 해봤다고요? 어떤 제가 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그런 게 실제 이제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겪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난개발이라기 편보다는 도시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거죠. 아니 그런 접근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개발행위하고 이 진입폭하고 이 비교는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제 의견이지만 예. 그건 안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거냐면 그 도시적인 공간을 준 거죠. 네. 공간 활용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고, 요건 이제 평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잘 이런 쪽으로 잘 말씀을 잘하신 결과놈의 전문양을 만들어놨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도시 문제를 원인 분석을 좀 해야죠. 현장 활동 나가서 이런 질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또 뭐 도시개발과가 됐던 도시공사가 됐던 이제 또 뭐 개발을 하겠죠. 그럼 기존의 시행착오 겪은 거를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야지 되겠죠. 근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횟수가 똑같은 반복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서재지구, 배미지구 그런 모양을 만들었냐? 충분히 지금 이런 쪽으로 빠삭하신 분들이 다 알아. 예측이 예단이 다 가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냐? 거긴 따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안 했는지를. 논리적으로 보면 다 맞아요. 사업성, 뭐 경영성 제고 빨리 팔고 털고 나와서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근데 의원님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사업성 경영성을 얘기를 지금 이제 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것도 지금 뭐 이제 그 얘기가 저번에 그 저 현장 활동할 때 뭐 어떤 사무관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의원님하고 계실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도시경은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어떤 식으로 하냐? 예를 들어서 도시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기 그 주차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저 지구단위 수립할 때 지붕의 형태라든가 건물의 형태라든가 미관 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날 거기서요. 근데 지금 의원님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뭐 누가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게 자꾸만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얘기가 됐는데 그때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요. 앞으로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 사업할 때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요. 맞아.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 있는 그 건축사가 저한테 민원이 와서 제가 혹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신문고에 올리라고 그래가지고서 도시계획과 신문고로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불가라고 해서 통보가 왔더라고요. 제가 조만간에 그 문제 가지고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 참입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그것 보십시오. 그런 거 하나라도 지금 물론 이제 입장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안 되면 제 청와대로 직접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한번 해보자고. 네?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과연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저는 그래요. 야 이거 지금 농촌 지역에 땅 몇 평 가지고 있다가 나도 좀 뭐 좀 해보려고 있다가 이제 날벼락을 맞았어요. 못합니다 이제. 그분들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공익을 위해서 헌법상에 개인의 자유를 일부분 재산상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지금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그 다음에 또 기존에 개발을 해서 이득을 본 사람. 저 사람은 지는데 나는 못 줘. 그죠?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 주셔야죠. 지금 실무부서에서 이런 거 몰릴 리가 만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으신 거 다 아는데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 주셔가지고요. 그리고 뭐 의사 결정권자들하고도 다시 한번 또 심도 있게 토론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 중간 의사결정권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으려 뒤로 쏙 빠지려고 그랬는데 그런 짓들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잘못해놨으면. 하여간 뭐 이 건에 대한 거는 입법 위반자가 담당 과장국장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아, 최고 책임은 시장이 져야죠. 부장이 지십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 위반자가 있습니다. 아, 위반자는 있지만 최고 책임은 시장이 져야죠. 왜 실국장이 책임을 집니까?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제 뭐 특별한 뭐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평상시에 느끼고 또 저한테 이제 각종 뭐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 대신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빠진 게 좀 있는데 그건 추후로다가 제가 좀 실무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균 의원님 뭐 하시죠? 많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언쟁이 오고 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법정도로하고 간섭상도로하고 진입도로라고 지금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그럼 진입도로라는 정의는 지금 행정관청에서 보고 있는 진입도로의 정의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그 개발령이 이제 운영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법정도로서부터 그 허가지까지의 도로를 진입도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진입도로에 이제 그 간섭상 도로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 이제 도로를 뚫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게 1000평방미터, 그러니까 그냥 300평 정도에 되는 거를 4m에서 6m로 확보를 해내는 게 지금,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이라면 연립주택, 뭐 아파트 대단위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우리 그건 당연히 그건 뭐 8m 이자는 예. 8m 이상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리고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진입도로 폭을 6m로 해야 되는 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진입도로라고 하는 게 자기가 건축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1km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500m도 될 수 있고 30m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랬다 그러면은 지금 동료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문제는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사고가 난 적이 있죠. 실질적으로 두 군데가 지금 기본적으로 현황상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급하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의원님, 그거는요 저희가 예시만 했을 뿐인 거지 실태를 이제 파악해 보면 행성업 이론, 그다음에 이제 저 포승 원정리 이론, 그다음에 내길이 이론, 그 지금 이 장등리, 그다음에 고독 택지 인근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건 민원이 실제 있었던 거고 이게 일어나서 이제 불편하다고 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제 의원님도 이제 그 말씀도 하시지만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상당히 이제 조사도 많이 해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조례가 그 허가지에서 이제 자기 규모에 따라서 셋백만 해가지고 했더니 그때 이제 굉장한 이제 온 동네가 다 이제 지역마다 다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그 의회 업무 보고 때도 이거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거게 요번에 이제 조례 4m가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보면 하나도 못할 것처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개발에 있어서 그거를 맞춰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한도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가 훨씬 우리한테 피해가 큽니다. 물론 아무리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평택시에 살고 있어도 기본적인 책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4m를 6m로 늘렸을 때 올 수 있는 여파는 상당히 크게 나요. 대신 아까도 지금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던 문제점을 행정 쪽에서 수정하지 않고 이거는 해봤자 크게 또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의원이 판단을 했을 때. 왜? 여태까지 있던 많은 도로 지금 행정이 일관성으로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거 못한다고 그것도 지금 행정에서 그거를 못하면서 이거를 지금 조례만 해가지고 보이지는 가시적인 어떤 제한만 둔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거 이거 이런 부분 그거네. 같은 경우는 틀림없는 재산상의 불편을 볼 수 있는, 물론 살고 있는 분들, 개발하는 분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살고 있는 분들의 그 불편함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공적인 책무를 갖고 가자는 게 이게 지금 뜻인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옆에서 괜히 더 크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런 것까지 집행부에서 깊게까지 생각을 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이게 발표가 되면 이게 하나의 법제화가 돼가지고 여기 규정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입주례법을. 예, 지켜야죠. 막말로 뭐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세우는 격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정도라고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기본적인 토론 아니면 의회하고의 간담회, 또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는 했지만 행정에서 간담회를 관계되는 업체가 됐던 뭐 하는 데하고 했는데도 집행부에다가 크게 기본적으로 이런 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시민 이런 법 자체를 고치려고 그러면 도심보다는 자연불악을 좀 하면서 주민 공청회 같은 것도 열고 충분한 협의를 좀 해준 다음에 했으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갑을 방론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따가도 이제 의견 조정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택시의 자연불악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은 땅 매매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능력이 없어가지고 땅은 갖고 종토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기회가 가지고 팔려고 하는 분들은 이거 6m 이상 도로 확보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자연불악이 몇 군데나 돼요. 의원님, 그래서 이게 불악 안에는 그렇게 넓은 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거냐면, 불악 안에 이제 그 조그만 땅 갖고 이제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넓은 땅이 있는 데는 이걸 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개발로 인해서 그 마을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자연 마을들 이렇게 보시면 넓은 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1000평방미터 미만이라도 얼마든지 그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숙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땅이라면 그렇지만, 만약에 이 법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세대나 연립이나 뭐 기본적으로 지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100평이면 15세대, 100평에서 110평 정도면 15세대 다세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한 350평 정도, 350평방미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쪼개기식으로 또 들어올 거야. 그거는요 3회다 하면 되는 거예요. 종전절이처럼. 쪼개기식으로 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법보다 사업자들이 항상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평방미터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0평짜리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저도 허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자가 또 머리를 쓴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의 하나의 상상일지도 모르겠지만 1000평방미터로 묶어가지고 6m를 해놨을 때 그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러면 하나 허가 내고 준공 내고 하나 허가 내고 준공 내고 하나 내고 쪼개기식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이제 어차피 이제 왜냐면 그럴 수 그런 있죠. 쪽에는 그걸 다 못 분해도 막죠. 있는데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본다면 큰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외 시설이 지금 우리 조례에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단독주택만 1000평보다 미만이면 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니 1000평방미터 미만은 3회다면 됩니다. 참되면 뭐 예. 그거는 뭐 예. 거기서 지금 보면 300평이거든요. 그래서 지는 거는 저희도 그 정도는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 이상서부터 6m인 것이지 1000평방미터 미만은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취락 마을에 정말 그렇게 넓은 땅들이 많다면 그런데 마을 안에 그런 땅들이 별로 그리고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개발행 어떻게 보면 이 법 자체가 도시계획조례이기 때문에
취락지구만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왜 아까 잠깐 추적 지역 얘기가 나오냐면은 당초에 이제 이 지금 사람들이 권폐율이나 윤경률이 권폐율 이제 때문에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추락 추적적으로 지역으로 가서 들어가다 그나마나 지금 이제 그 경제성이 있으니까는 지금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자연 취락지구에서 6m 이상 도로로 확보된 도로가 우리 지금 기존의 도로라고, 그러니까 법정도로, 관습상도로, 진입도로라고 볼 수 있는 마을 앞길 진입도로까지 해가지고 한 몇 프로라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6m 이상. 예,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평균. 대부분 네. 그 자연 취락물 그 본 취락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6m 정도는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 거기서 가는 도로들은 거의 이제 3m 내지 4m 정도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이제 좀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잘못 이제 전달이 된 건데 뭐냐면요. 취락지구는 위원회 심의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삽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에 그 취락지구가 됐지만 그 전에는 그냥 계획관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그 후에 된 거고 이미 허가들 들어왔을 때 된 것이고, 취락지구의 의미보다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제 종전 이제 조례를 요거 지금 개정 전에 조례할 때도 뭐냐면 저희가 이거 갖고선 할 데가 없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던데 왜 이렇게 된 거냐? 지금 패턴들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그 계획 입지한 곳에는 거의 이제 주택들을 짓고 있고, 이게 지금 보면 고덕이나 이런 그런 주변들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고덕에서 노무자들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 횡성 같은 게 렌탈하우스 지는 사람들, 장등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렌탈하우스 입지했고, 원정리도 포송 원정리도 거기 산단을 이용하는 그 언음식으로 들어온 그런 장등리 부분들이거든요. 같은 경우는요. 다른 데는 제가 현안상을 잘 모르겠는데 장등리 같은 경우는 8m대로 접해 있고 또 신설도 돼 있는 데도 있고 8m 안에도 있고 만들었기 그랬습니다. 때문에 어차피 도시가 확장돼가지고 발전을 하면은 자연부락이 도로로 자꾸 편입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장등리라고 좀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성의 일부 지역에 지금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도 확장 팽창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도시계획도로의 그 설태를 봐야 될 부분이지, 그 개발이 그런 개발 정도 막는 그런 개발까지도 모두 막아버린다면 도시 확장은 안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도시도 확장도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기본계획도 의견 주시고 하셨지만 기본계획도 보시면 저희가 도시를 어떻게 확장하려고 그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획입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비계획적인 계획적인 입지는 아닌 것은 제한적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취락마을 당연히 그분 사시는 분들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시로 하여금 거기에 SOC에 대한 비용을 또 유발시키는 거고. 이제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정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